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크를 타는 동안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은 없어요. 100%안 나는 방법. 하지만 현저히 사고 확률을 줄이는 방법,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의 성향, 운전 습관이거든요. 제가 정말 필수적으로 지키는 운전 습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이런 합류도로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차가 깜빡이를 넣으면 저는 무조건 양보해줘요. 양보 운전만 해도 사고 확률을 진짜 많이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차가 깜빡이를 넣었으면은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차는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자존심이든 아니면 내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스로틀을 당기면은 위험한 상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차는 이제 들어오려고 마음먹고 이제 핸들을 돌리고 있었을 텐데 나는 스로틀을 당긴다. 그 양보를 잠깐 못해서 내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보 운전을 저는 그래서 항상 해요. 무조건. 그냥 그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그거 잠깐 양보해준다고 뭐 얼마나 늦겠어요. 그럼 차가 깜빡이를 넣은 걸 봤어. 근데 이제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깜빡이를 넣을 경우에 깜빡이를 넣었으면은 그냥 스로틀 풀고 속도 줄이고 들어오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양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차한테 밀려서 사고 나는 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선 주행할 때 저는 차선 중앙으로 잘 안 다녀요. 이렇게 왼쪽에 차가 있으면은 내가 끝차선이면 약간 오른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살짝. 왜냐면은 깜빡이 없이 이렇게 껴들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줄 서 있는 차선에 옆에 지나갈 때는 특히나 더 긴장하고 스로틀만 당길 게 아니라 앞에 차가 껴들 거라 확신을 하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비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차선 중앙으로 왜 안 다니냐면 차선 중앙을 보면은 가끔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바이크 바퀴가 들어가면 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포트홀도 중앙에 대부분 많고, 그리고 요즘 이제 에어컨 틀고 다니니까 차에서 물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이제 누유 있는 차들이 지나갈 때 보면은 차선 중간에 페인트로 이제 뭐 화살표 같은 거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걸 밟고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다니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너무 붙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살짝만. 그것만으로도 피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양보운전, 방어운전만 해도 모든 사고를 피할 수는 없지만 많은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이걸 지킨다고 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쁜 영향은 절대 안 가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항상 노면의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단 비 오는 날 타면 안 좋지만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과속하면 안 되고 브레이크도 세게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슬림 나니까. 근데 가끔 이제 길에 바이크는 지정차로가 있잖아요. 이제 하위 차선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화물차에서 돌, 모래, 뭐 이제 그 차들의 피스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노면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가다가는 그런 거 밟으면 그냥 진짜 치명적인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화물차랑 택시, 버스 이런 큰 차들 아니면 위험한 차들 미리미리 경계하고 거리 두고 아싸리 떨어져서 가거나 아니면은 빨리 추월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저는 약간 근데 운전을 할 때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이 도로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좀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무조건. 차도 똑같겠지만 바이크는 더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운동신경이든 뭔가 이 방어 DNA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를 느끼는데 주행하면서 위험할 것 같다 라는 게 자주 느껴지는데, 그게 만약에 둔한 사람이라면은 필수적으로 방어운전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게, 이게 아마 제가 차를 주행을 많이 해봐서 더 빨리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한 차들이 있어요. 좀 운전 좀 이상하게 한다 싶으면 경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운전을 예측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옆 차선이든 내 앞 차선이든 브레이크를 잡으면 저도 똑같이 멈춰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언제 그 사람이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아니면 앞에 무슨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차선이든 옆차선이든 브레이크를 지금 잡았잖아요. 그럼 살짝 차선 옆으로 비껴나가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렇게 계속 운전을 하게 돼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다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방어운전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방어운전이라는 게 항상 예민하게 다녀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와 좋다 하면서 땡기면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을 하고 나 말고는 누군가가 날 죽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차간주행, 차가 언제 차선 변경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주행 중에 차간주행하는 거 그거는 진짜 그냥 목숨을 건 도박이에요. 그것도 진짜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보면은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 과속을 하면서 심지어 그냥 느린 속도는 아니고 100km 이상을 달리면서 차 사이를 지나가는 거, 그 행위가 이제 스릴이 넘치니까 그거에 중독이 돼서 도파민에 중독이 된 거죠.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차 사이로 다니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고 안 나면 그만이지 라는 그 마인드로 그렇게 타다가 결국에는 진짜 사고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확률을 줄여야 되는데 사고 날 확률을. 그런 차간 주행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잠깐 빨리 간다고 도착 지점에서 만나는 시간이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 몇 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내 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버리면은 차간 주행을 안 하면은 운전을 못 하게 돼요. 그 스릴을 맛본 이상 사람은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하게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은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법들은 이렇게가 있다. 그리고 제가 타면서도 느끼는 거고, 일단 과속만 안 해도 사고율은 많이 줄일 수 있다. 과속 때문에 이 바이크를 진짜 조작도 잘 못하는데 과속하다가 깊은 코너 만나서 그냥 가드레일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길 노면에 떨어져 있는 거 확인 안 하고 다니다가 지금 여기도 바닥에 보면 물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기름인지 우인지. 이게 가운데에 거의 다 몰려있어요. 왜냐면 차가 가운데로 다니니까 거의. 그래서 이런 미끄러질 수 있는 거 조심하고, 이 길 갈라져 있거나 파여있는 포트홀 그런 거 피해서 다니고, 그리고 차가 깜빡이를 넣었으면은 무조건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한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방어운전, 그냥 확신을 갖고 방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껴들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껴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녀야 매사에 조심하지. 그런 방어운전과 양보운전, 그리고 이제 법에 접촉되지 않은 그런 운전 습관들, 그거를 발인이 때 잡지 않으면은 평생 습관이 돼버려서 결국 이제 사고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을 해요. 나 그렇게 타도 사고 안 나던데? 그냥 운입니다. 그냥 운이에요. 그냥 운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지, 그렇게 탄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고 싶은 게, 이 행복한 취미생활 오래오래 안전하게 하려면은 나의 운전 습관부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운전 습관을 잘 들여놔야지 나쁜 습관들 계속 그거 사고 안 난다고 하고 다니다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몰라요. 항상 조심히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1분 빨리 가서 1분 빨리 간다고 내 인생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 양보하면서 살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왜 있겠어요. 급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양보하고, 급할수록 속도 줄이고, 급할수록 더 집중하고, 그렇게 운전하면은 오래오래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증명해 나가야죠. 너 4개월밖에 안 됐잖아, 또 얼마나 탔다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앞으로 증명해 나가야죠. 사고가 안 나고 잘 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말 천재지변으로 누가 와서 갖다 박는 건 저도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운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타인의 운전에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코너를 나갈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단수를 내리고 천천히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저는 이 좋은 습관 중 하나가 숄더 체크예요. 숄더 체크가 뭐냐면, 지금 내가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죠. 제가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으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는 것보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거리감이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숄더 체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 습관이 안 되면 숄더 체크 잘 안 하고 사이드 미러에만 의존하게 되거든요. 지금 깜빡이 넣었죠? 그럼 양보해줘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이런 게 양보 운전이에요. 저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잖아요. 이거 지금 잠깐 이 차 안 껴줬다고 제가 지금 제 앞차랑 거리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는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월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깜빡이 넣었죠? 속도 줄이기.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다시. 왜냐면 저 지나가는 거 확인 안 하면은 갑자기 이 길 아니네 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가정을 하고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항상 합류 차선이나 저렇게 나가는 차 있을 때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좋은 운전 습관 중 하나가 숄더 체크인데, 숄더 체크를 너무 깊게 하면 앞차랑 박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옆에만 보다가.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로 일단 1차 확인하고, 내가 차선 변경을 할 거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 살짝 이렇게 빠르게 돌려서 본 다음에 차선 변경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깜빡이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깜빡이 오른쪽으로 넣어놓고 사이드 미러 확인하고 옆에 본 다음에 없다, 지나갑니다. 이게 올바른 차선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가다가 차선 변경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차가 빠를 수도 있고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부 매칭의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 운전하고 양보 운전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급한 마음, 솔직히 진짜 막 너무 빨리 가야 할 이유 뭐가 있어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조금 몇 분 빨리 도착한다고 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가 않는다,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 스릴 때문에, 그 잠깐의 도파민 때문에 내 목숨을 걸 수는 없다. 내 목숨은 너무 중요하고 내 몸은 너무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거를 천천히 증명해 나가야죠.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깜짝 놀랬고 차들도 깜짝 놀랬고, 지금 속도가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중이라 다행이지, 저렇게 가다가는 언제 어디서 사고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저렇게 나면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몸 다쳐, 바이크도 못 타. 근데 나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야. 그것만큼 아쉬운 상황이 어딨어요. 내 주행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내 앞차, 내 옆차 항상 경계하기. 은색 차량들이 위험하다는 거는 일단 편견일 수도 있지만 되게 좀 SM5, SM3 이런 이제 오래된 차량들이 운전을 저거 봐요. 봤죠? 지금 봤잖아요. 지금 저런 은색 차량들이 운전을 저렇게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 은갈치색 차량들만 보면은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마자 딱딱딱 일어나는지, 그만큼 이런 상황들이 그만큼 자주 있다는 거예요. 앞차가 브레이크 잡았으면 브레이크 잡고, 지금 이 택시 좀 이상하죠? 계속 껴들 것 같죠? 왼쪽으로. 깜빡이 안 넣죠? 라이더 분이시네. 그러니까 좀 이제 이렇게 경계하면서 타야 돼요. 앞차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빨리 지나가던가 아니면은 경계하던가. 차가 안 들어오나? 들어오라고 기다려줘. 저런 것도 방금 제가 양보하려고 했는데 저 차가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빨리 가줘야 되는데, 저런 거 양보해주면은 저 차도 들어오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보하는 습관. 어허, 이게 무슨 주행 방식일까요? 은갈치 증후군, 은갈치 증후군 발동. 지금 저게 무슨 운전이죠?
차 지금 선다는 거죠. 이때는 미리 깜빡이 넣고 숄더 체크한 다음에 들어. 오. 신호 아니야? 미친놈 마냥 절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방금 이제 앞에 택시가 정차하기 때문에 저는 뒷차가 없는 걸 확인을 했고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넣었는데 숄더 체크도 다 했고, 근데 제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제가 먼저 변경을 하는 도중에 저를 옆에서 동차선에서 그냥 풀악셀을 밟은 거예요. 지금 이 짧은 그 몇 킬로 안 되는 구간에서만 저 은갈치색 차량들이 피해를 주는 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저거는 진짜 살인마예요. 잠재적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저기서 제가 안 피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박힌 거예요. 물론 스네칭을 땡긴 저도 지금 욱해서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럼 누군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게 화가 나지 않나요? 이 교통법규를 저는 다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싶은데 저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제가 화를 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도 온순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스네칭 정도로만 끝냈지만 저거는 진짜로 저렇게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방어 운전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방어 운전을 해도 미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놀래서 손이 달달달 떨려요. 저는 진짜 방금 살해 당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분 좋게 복귀하는 길에 진짜 이래서 동네가 더 무서운 거예요. 복귀 몇 킬로 안 남겨놓고 아 이제 우리 동네네 하고 마음 놓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동네일수록 더 긴장하는 거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다 왔다고 해서 긴장 풀지 않고. 이게 카메라 상으로는 좀 이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옆으로 그냥 이렇게 같은 차선을 그냥 등차선을 그냥 밀고 간 거거든요. 제가 택시 쪽으로 붙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그대로 저 진짜 낯선 천장 봤을 것 같아요. 은갈치 차만 보면 진짜 무서워 죽겠네. 은갈치만 보면 특유의 그 컬러가 주는 위압감이 있어요. 은색 차량들에 대한 이 편견을 없애야 되는데 왜 자꾸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뭐지?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무사히 정말 위험했지만 무사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저 말고도 대한민국 모든 라이더분들 항상 안전하게 알라무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갈치 조심하세요.